자, 국민의힘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장제원은 윤석열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장제원이 누구였더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죠. 윤핵관 오브 윤핵관. 베스트 윤핵관. 윤석열이 직접 라면을 끓여줬고 계란도 2개씩이나 넣어주는 엄청난 윤핵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단의 비하인드요. 장제원이 재혼했다 그랬죠? 아니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혼 아닌 걸로. 아니 재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로. 일단 사랑꾼인 건 확실한 걸로. 근데 장제원 부인을 김건희가 어마어마하게 싫어한다는 썰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나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요? 장제원 부인이 서울대 나왔대요? 왜 싫어요? 부부 동반을 안 하면 만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더 추가. 윤석열이 검사할 때 이 김건희랑 사는 집으로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검사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편 중에 최악이지. 11시, 12시 다 돼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김건희가 진짜 후배 검사들 보는 앞에서 물건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또 딱딱한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서 나는 소문입니다, 설마 소문.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럴 리가 없죠. 네. 근데 결국 나는 지금 현재 하는 모양 보면 장제원과 윤석열 사이는 확실히 벌어졌다고 봐요. 이뇨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뇨환의 뜻은 윤석열의 뜻이라고 보는 거고 그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윤핵관들이 내가 한 수 접어주면 국민의힘이 혁신한 이미지를 줄 거고 그렇다 보면 총선에 조금은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노골적으로 저렇게 반항하는 거 저게 지금 저번에 여원산악회 이게 4,200명 모아놓고 한 말이에요. 저게 마이크 앞에 대놓고 서울을 가랍니다 저보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뭔가 여러분들이 이상함을 느꼈어야 돼요. 굳이 저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제원이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굉장히 불쾌한 신호를 받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의 윤석열 라인을 영남에다가 대거 공천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지역구는 예외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윤석열하고 장제원하고 그렇게 어떤 우리가 윤핵관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가까운 관계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모른 척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외 없이 다 밀고 들어간다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장제원도 자기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장제원한테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던 것을 전화가 한 달, 2달 아예 안 왔다. 전화가 라고 하면 전화를 안 받아. 권력의 측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민주당도 그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랑 언제 전화했느냐가 자기들끼리는 측근 뇌피셜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장제원이가 간증까지 했어요 이번에.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저것도 뭐야? 권력자라는 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보란 듯이 지 페이스북에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윤석열한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세요 이런 느낌 아니야? 라면 끓여주세요. 근데 사실 장제원이 처음부터 윤핵관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장제원이 윤석열을 공격을 정말 탐부로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장제원 누나 집에 안철수와 윤석열을 불려서 왜냐하면 장제원의 매형이 안철수랑 친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성사시킨 거야 라는 지분이 본인한테는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확 바뀌어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한테 지금 내가 사상구에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해? 근데 이 장제원의 말에서 자기가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정치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역구인 사상에서 출마하는 게 맞는데 왜 서울에 가서 연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서울로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워딩이 나왔다. 그래서 보란 듯이 여원산악회를 조직해서 근데 이게 4,2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정치인이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거는- 단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거 있잖아. 그런데다가 부산 사상구가 아니고 네. 부산, 울산, 경남 다 합친 숫자일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 여원 산악회라는 이름 자체가 여의도 넘버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장제원이 여의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예의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입성을 예, 했잖아요. 예. 여의도를 내가 다 접수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저보고 서울 가랍니다. 하고 하니까 그 음성을 들어보면 안 됩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할머니 아줌마들 막 모여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한 산악회냐. 저는 이게 뭔가 종교적인 것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만요. 버퍼링 나시는 분들은요. 잠깐 방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좋아집니다. 이게 왜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권력은 모르는 건데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통화하느냐로 측근인 게 결정 나는 거고 저쪽 세력이야말로 실제로 윤석열이 나를 좀 버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요한의 뜻이 윤석열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장제원 입장에서 선제 타격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TMI 하나 갈게요. 여원산악회가 이번에 간 함양이 천공의 교육관이 있는 곳입니다. 천공의 교육관이 두 곳인가 있어. 함양하고 저기 어디더라? 그 뭐 정법 시대라는 그렇지. 그 회사. 근데 그 여원산악회가 간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TMI예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정보이긴 한데 이상하게 공교롭게 겹치네. 왜 거길 갔을까? 근데 정말 저 산악회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게 4,200명이 동시에 등산하면 재밌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을까 더 재밌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등산 모임 권하지 않습니다. 등산 모임은 사실 저렇게 4,200명이 하나의 산을 목표로 가는 건 사실 자연훼손이지. 저게 어떻게 예가 활동입니까? 네. 그리고 저 체육관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게 지금 그 버스만 90몇 대가 갔다고 했죠. 그러면 부산 그쪽에 그 지역에 전체 버스를 다 대여했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원산악회 명예대표인가 뭐 그래요. 세과시 하는 장제원이가. 거죠. 네. 자, 봐.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근데 인용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윤석열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진짜 측근이면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면 직접 전화를 때리지. 대통령님 잘 계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안 되는 사이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제원도 팽당하고 있다. 근데 장제원보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김기현이 더 위험해요. 보세요. 어제 하태경이가 한 말인데 다 100% 미치는 맛에 이것도 약간 좀 또라이기가 있어가지고 뇌피셜이 강한데 윤핵관이 해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된다. 실제로 그러면서 지금 윤핵관이 해체 국면에 들었다는 거는 장제원의 그 행위랑 아주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이 부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제 조금씩 강도가 세지고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세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이 봐라 지금 윤 대통령 뭐 힘이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뭐 비아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센 말을 직접적으로 센 말은 못하지만 조만간 한 12월쯤 되면 거의 뭐 이현주 의원급으로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이용이라고 제가 한참 우리가 방송 이야기한 적이 있지. 잊혀진 계절의 이용이 아니라 예. 대선 때 윤석열 수행실장 했던 정말 지근 거리에서 이 윤석열을 수행했던 게 이용이에요. 운동선수 출신. 예.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이 지목한 국민의힘 내 윤석열의 메신저는 이용이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더만 의원총회를 하는데 이용이 발언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대. 윤석열의 직접적인 말. 그러니까 인요한이 혁신이 안을 냈을 때 저기 있잖아요. 그 중진들이 희생하는 요구에 이용이가 당이 요구 때는 불출마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장 먼저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을 의원총회 때 했다고 하잖아요. 의원총회 때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 그 혁신안 내놓은 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게 윤석열 뜻이구나라고 알아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이용은 의원총회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제원이는 여원산악회 무슨 간증하면서 나는 지금 여기 한 발짝도 못 물러나
라고 윤석열한테 무력 시위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거죠. 지금 뭐 권성동이나 장제원이나 지금 윤핵관에서 튕겨져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방증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권력 다툼과 윤핵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윤석열의 입김으로 검사도 배치하고 싶고 자기 측근도 배치하고 싶은데 당에서 그래도 여의도의 생리를 잘 아는 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아비규환 다툼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유력한 그 이야기에 의하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완전히 다 정리를 한다. 김기현을 필두로.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돌고 있어. 네. 나도 오늘 들었는데 인요한이 중진 용퇴를 하면서 인요한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막 오늘도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서 난리 났더만. 네가 뭔데 당대표 행세하냐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 개판 되다시피 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지금 인요한이는 당대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요한이 예를 들면 혁신이라는 게 김은경처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보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혁신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통과되거나 그러지 않은 것마저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내니까 김기현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당대표는 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표현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언론에 여과 없이 드러내면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만 가속화시킨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느낌적으로는 김기현도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뭔가 메시지를 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용 등을 봤을 때 인요한이 확실히 윤석열이 사실상 낙점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고 김기현은 현재 당대표긴 하지만 사실상의 지금 당대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인요한과 이런 사람들을 돕는 건 일베 출신 최고위원 이런 애들이에요. 분위기가 항상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제 푸나님 얘기만 들어보면 뭔가 윤석열이 어디인가 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전화 통화도 못 하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혁신위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을 혁신해야 한다는 어떤 그 정책안을 만들어내서 제출하는 게 최종적인 임무잖아요.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그냥 그 사탕 발린 말이었겠지만 전권을 다 준다. 내가 가진 정권을 다 주겠다. 그리고 당대표보다 더 강한 어떤 혁신안을 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혁신안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당대표를 넘어서는 어떤 그 파괴적인 그 제안도 좋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지, 네가 직접 정치를 하고 다녀라. 당대표를 대신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요한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불쾌한 보이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눈치 없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원래 인요한이 인선이 될 때 이게 애정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요한이 들어와서 깽판 치듯이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듯이 인요한이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로 혁신위를 그만두는 데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요한이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는 임무를 받고 왔다면 봐봐요. 중진 용퇴하라 그랬더니 당내에서 반응이 안 나와. 한 명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인요한이 꼬라지가 나가지고 혁신위 해산. 그럼 혁신이 그냥 해산하겠어요? 혁신이 해산하면서 이걸 못한 당 지도부 모두 해산.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지금 비대위 위원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에 의하면 한동훈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준석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기현 물러나는데 걸린 시간 2주. 근데 김기현이는 사실 윤핵관도 못 되잖아요. 윤핵관 호소인 정도로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흐름으로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인요한은 지금 지도부 깨기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눈치 없이 김기현이가 지금 불쾌감 드러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어디서 바지가 지금 드러냅니까? 자기의 감정을. 네. 그러니까 김기현은 울산에서 벗어나면은 듣보잡이어가지고 울산 아니면은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럼 험지로 나가겠다. 근데 울산 남구가 아니라 울산 북구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지금 더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저는 관심 없어요.
이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틀려도 됩니다. 문제는 저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분화되고 있는 거.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따가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나중에 윤석열 포지션이 애매해지면요. 제일 먼저 배신해요. 그게 역사의 순리예요. 그 기회주의자들이 장제원을 필두로 김기현 다 포진해 있다. 윤석열 이런 거 있지. 그게 삼김 시대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삼김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열한테 목숨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김건희도 안 바칩니다. 윤석열한테 목숨 바칠 사람 없어요. 슬퍼. 그런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 탄핵될 때 가장 먼저 총대 밀 사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총대 딱 미는 사람들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ARS 뭐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광고 봐주시는 것 그리고 새날마켓 ARS 멤버십 가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1877-0629 번호를 불러주셔야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댓글창에 이 사롱에서 건진 줄리님. 줄리입니다.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게 뭐야, 줄리야, 철수야. 아니 뭐 당사자가 줄리 아니라니까 마음껏 줄리 이야기해도 되죠 왜? 다음에 김영일님, 광딸 군기반장 마차님, 조근조근한 야수님, 푸나성님, 흐흐 하트 3개, 장재훈 당신이나 은통이나 유상종이요. 흐흐 끼리끼리 놀고 있네 하고 오셨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준석이 좋아서 장재훈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쟤들은 분열을 망할 거예요. 그 분열을 고품격 이간질해주는 방송 새날입니다.